안녕하십니까. 땅꾼대학 동영상 강의 지금 97편째입니다. 자, 어제 뉴스를 봤더니 고양시가 1년 사이에 약 47%인가 아파트 가격이 올랐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해설 내용이 뭘로 나왔냐라고 그러면은 뭐 GTX 모드에서 교통편으로 얘기했는데 우리가 그것만 봐야 될까요? 자, 수도권의 신도시의 대명사는 일산하고 분당이라고 하는 신도시죠. 둘 다 100만 도시 대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어떻게 됩니까? 분당이라는 것은 판교라고 그러는 IT 산업에서 배드타운이라는 그 굴레를 벗어났죠. 근데 고양시는 아직도 못 벗어나고 있어요. 그러면 일산 신도시 GTX 그 교통 편의가 때문에 인구가 올랐까? 그러면은 앞으로 이대로 주저앉을까? 이런 내용을 한번 분석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자, 이것은 그 땅을 알려는 모임입니다. 그래서 일반 서민들이 모여 있는데 혹시 여러분들 관심이 있으시면은 다움에 가셔서 땅꾼대학이라고 검색어를 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땅꾼대학 검색어를 치면 네이버가 아닌 다움에 들어가셔서 여러분들 검색어를 한번 쳐보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설명을 드린 것처럼 자, 북쪽을 좋아해서 그리는 게 아닙니다. 자, 일본 쪽이 우리 땅꾼대학에서 약 40-50명 투자자가 가장 많이 들어간 지역이죠. 이 지역에 들어가서 최하 18만 원서부터 뭐 우리 회원들이 보고 계시니까 22만 원, 23만 원서부터 본격적으로 그럼 주로 어딜 들어갔어요? 우리는 양성면이 타켓이었죠. 언제 들어갔어요? 이미 2년 전서부터 들어갔잖아요. 그러면서 왼겨가기 시작하죠. 그런데 이게 우리는 다른 대학은 다릅니다. 우리는 뭐 투자를 하는 사람이지 투기하는 게 아니고. 그런데 다른 쪽도 다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서부권 중에 우리가 집중적으로 분석하는 게 서구권이에요. 서부 지역이다 이거예요. 환원을 해서 돌아갑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해서 분석하는데 그 중에 이제 고양시 편을 한번 보자 이거예요. 자, 전문가분들이 고양시 그러면 창릉 신도시예요. 당연하죠. 그런데 창릉 신도시 어딜 들어갈 거예요? 주변에 그린벨트 들어가실 거예요? 그 다음에 땅꾼 회원들 그 얘기를 하십니다. 유튜브나 이런 걸 보면은 전문가분들이 트리플 역세권 얘기하는데 그럼 좋아요. 대곡역 앞에 땅 사실 거예요. 대곡역 앞에 최고 신고가는 400 얼마가 나와 있죠. 호가가 900만 원까지 올라갔던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대곡 역세권 개발한다면 여러분한테 땅 한 평 줍니까? 절대 안 줍니다. 돈 몇 푼 주고 맙니다. 그걸 바라보고 여러분들 트리플 역세권이다라고 그래서 대곡역 주변에 갈까요? 한번 잘 생각해봐라. 고양시가 배드타운이라고 그래요. 미래 동력이 성장 동력이 떨어진다고 얘기하는데 정말 그럴까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자, 우리 한번 고스톱을 한번 풀어보자고요. 고스톱을해서 쓰리고 절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3점짜리 너도 피박 3점 스톱 그러죠. 이건 너도 하고 나도 아무나 하는 거예요. 이게 도시지역의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들어가서 투자하는 거예요. 원고 자주 와요. 원고읽기에. 이건 개발이 한창 진행되는 창릉 신도시 주변에. 근데 창릉 신도시는 내년도 1월서부터 현금 보상 들어가는데 지금 벌써 보상 들어간 데 있어요. 110만 평입니다. 자그마치 110만 평에 5, 6조 정도 되는 보상금이 지금부터 나가기 시작하는 지역이 있는데 그게 바로 투고 지역이에요. 간혹 오는 게요. 이게 자유로 주변입니다. 여러분 자유로를 타고 가다 보면 장항IC가 나오죠. 그래서 임시로 장항지구라고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끝쪽에 가면은 킨텍스 들어가는 길이 있는데 거길 더 지나게 되면 뭐가 나오죠? 234IC가 나오죠. 장항IC에서부터 234IC의 오른쪽에, 왼쪽은 한강이니까는 오른쪽에 거기 110만 평이 2024년, 2025년까지 제2의 판교를 해서 개발합니다. 그런데도 여러분들 대곡 역세권, 트리플 역세권 우리 땅꾼 대학에서는 이미 2년 전, 3년 전서부터 트리플 역세권을 대곡을 따진 게 아니고 어딜 따져요? 당하래를 따졌죠. 소위 말해서 부천 종합운동장역을 따졌죠. 부천 종합운동장역도 금년 가을서부터 본격적으로 개발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거에 대한 여파를 분석하고 답사도 다니고 그러셨죠. 자, 그 다음에 쓰리고
어쩌다 오는 기회예요. 최고예요. 요거는 어디에 되냐? 우선 주로 능곡서부터 지금 얘기한 대곡역서부터 의정부까지 녹양역까지 가는 제2 순환열차 교외선을 갖다 그 주변에 그린벨트 지역을 갖다가 유념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땅꾼대학에서는 정확하게 2억 7천만 원, 약 3억 가지고 한 4, 5년 만에 100억이 되신 분이 있죠. 꿈 같은 얘기죠. 제가 그랬죠. 여러분들 우리 회원분들 중에서 거의 100여 명 넘게 근 한 200명 정도가 현장도 갔다 오시고 그분 지금 얘기하는 자리에도 가서 그분하고 기증 받는다고 악수하고 오시고 그랬죠. 근데 그렇게 나올 수는 없지만은 그를 목표로 해서 황아무개 사장을 목표로 해서 그렇게 해서 나가자. 이것이 바로 지금 쓰리고 지역에. 그 대신 유념하실 건 리스크가 많은 지역입니다. 유념하세요. 자, 그러면 제일 먼저 어느 지역이든 어느 동네를 가서 구분을 할 때는 도시냐 아니면 도시가 아니면 농촌이죠. 비도시냐를 구분을 하셔야 돼요. 도시 지역의 투자는 1순위예요. 비도시 지역의 투자는 2순위예요. 그 다음에 도시 지역인데 그린벨트가 있는 도시 지역, 이 지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린벨트가 있는 이 지역인데 이게 3순위, 이게 쓰리고 하는 지역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이러한 개념을 가지고 여러분들 어차피 매주 수요일날, 토요일날, 일요일날 모여서 무엇일까요? 우리한테 모여가지고 하루 지금 얘기한 총괄 한 번에 보통 약 100여 명 정도가 교육을 받잖아요. 여러분들 여기에서 대면 모임에서 내가 관심 있는 지역은 꼭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3일 중에 하나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걸 쉽게 보면 일산 신도시가 있는 이게 도시죠. 완고. 그 다음에 비도시 설문, 문봉, 지영동 이게 투고죠. 그린벨트가 있는 고양동, 관산동, 벽제동, 능곡, 원당 그 다음에 삼성, 원흥, 화천 이러한 지역이 바로 쓰리고가 하는 지역으로 보시면 된다 이거죠. 자, 그 다음에 자 요걸 갖다 조금 적으면서 왜 자유로 자 여긴 3점짜리 투고 지역, 완고 지역, 쓰리고 지역 그런데 왜 도대체 자유로 주변을 갖다가 왜 투고를 갖다가 원고를 줬냐 이걸 한번 봐요. 자 분당하고 일산의 차이는 강남 접근성 또 그 다음에 북쪽에 또 문제 또 그 다음에 지역의 차별성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건 20년 전에 손학규 경기도지사 시절에 자 대한민국 최고의 IT 도시를 만들겠다라고 해서 신청을 했을 때 그때 어디가 나온 거예요? 성남시가 신청, 고양시 신청, 의정부도 신청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용인도 신청하고 화성도 평택도 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어디로 떨어졌어요? 좀 성남시 그 유명한 판교 테크노밸리가 생기게 된 거예요. 고양시는 그때 선정이 안 됐어요. 근데 금년에 고양시는 바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제2의 판교를 만들자. 제2의 판교가 아까 얘기한 대로 장항지구라고 보시면 돼요. 장항 테크노밸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2025년까지 110만 평에다 대규모의 택지 개발을 하고 함께 테크노밸리가 들어가는데 벌써 보상이 나가고 있어요. 그러면 일산은 제2의 도약을 지금 얘기하는 판교와 같은 제2의 도약을 맞이할 건가 결론은 설명을 드릴 테니까 우리 회원 여러분들이 내려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지역 자는 여러분 총남에 있죠. 요 총남에 있으니까 이 내용 갖다가 여러분이 보시고 이것도 여러분들 총남에 있죠. 총남에 있으니까는 총남에 3,500건 정도의 자료가 들어가 있으니까 여러분이 보시면 되세요. 자 여기에서 제가 여러분들 조금 저건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저 초대받지 아니하신 분들이 이게 뭐냐면 저희들은 일반 서민들이 인생 역전을 하자. 우리도 이래서 모여 있는 겁니다. 제가 이제 작년까지 대학에서 정년퇴직을 해서 이제 은퇴하고 나니까 최근에 이제 여러분들을 은퇴하는데 제가 22년간 그 유명한 비영리 단체 NGO 단체의 회장으로 하여오면서 여러 가지 봉사를 했는데 마지막 내 인생을 여러분한테 봉사를 하겠다라고 했더니 몰려드신 분이 1,100명이에요. 일반 서민들 좀 오라고 그랬더니 많은 분들이 부동산 전문가 그로 컨설팅 회사 토지 전문가 분들이 오는 거예요.
오셔가지고 직원 보내가지고 녹음도 하고 녹취도 하고 속기도 하고 뭐 하고 각종 정보를 다 가져가시는 거예요. 사실은 전문가분들을 위해서 이 교육 모임을 만든 게 아니고 서민을 위해서 만들었던 건데 앞으로는 녹음, 녹취, 속기 이런 걸 어떻게 됩니까? 정중히 서절하겠습니다. 이건 못하십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되도록이면은 이러한 분들의 가입을 규제하겠습니다. 여기는 다시 한번 일반 서민분들이 오시는 거니까 서민분들은 얼마든지 오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제가 미얀마 양곤의 미얀마 양곤에다가 지어준 직업학교입니다. 규모가 상당합니다. 여기는 작년 2020년 6월 달에 수치여사하고 같이 착공을 하기로 개교식을 갖기로 해놨는데 코로나 때문에 연기가 됐다가 최근에는 여러분 잘 아시는 군사 쿠데타 때문에 군부 정권에 의해서 또 정했는데 금년 말이나 내년 초에는 이 학교가 개교하고 그 지역에다 또 이 학교를 또 하나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최대 규모의 민간인이 짓는 직업학교가 미얀마 양곤에서 나타낸 저 혼자의 작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모임은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저희들은 도대체 뭐냐, 부동산 컨설팅 한번 받으려면 수백 수천이 들어가는데, 자, 이 같은 개발 자료, 총람 자료를 갖다가 드리죠. 여기에 이게 무게가 2kg에 여기에 3,500건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 어떻게 됩니까? 교육을 하는데 이러한 자료, 칼라 저리는 자료인데 30만 원 한 번 내시면은 책도 드리고 교육도 참석비 10,000원입니다. 컨설팅 비용도 10,000원이에요. 그 다음에 답사는 이제 실비 정산을 하게 돼요. 오늘 같이 분석 강의도 다 해드려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이거 언제까지 해드리냐? 2025년 12월 31일까지 앞으로 5년 동안 해드리는데 얼마 받고? 30만 원 받고. 정신 나간 소리 아닙니다. 벌써 1년이 넘어갔어요. 그래서 회원들이 1,100명 선 정도 되는데 이 방송을 듣는 분은 단 하루라도 빨리 가입하세요. 2025년 졸업할 때까지 하루라도 빨리 가면 빨리 교육을 받고 그럽니다. 자, 이번에는 어떻게 되냐? 자, 우리가 얘기하는 완고는 창릉, 그 다음에 장항, 대곡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대곡은 날려버리자 이거예요. 대곡은 날려버리는데 이제 나중에 설명이 나올 거예요. 이제 그 다음에 장항을 한번 이제 봐보자 이거예요. 이 장항 주변에 봐보면 인구가 고양시가 지금 103만인가 107만인가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고양시가 100만이 넘어가는데 3분의 1인 약 33만 명이 이 지역에서 거주를 해요. 그런데 앞으로 이 지역에 추가로 15만 명이 더 들어갑니다. 그게 이제 창릉 신도시에 거의 92,000, 대곡 역세권에 28,000인데 이건 맨 나중에 한다 하더라도 여기에 장항 공공주택지구 요 주변에만 약 3만 명이 넘는 인구가 또 나오게 됩니다. 110만 평의 지금 얘기한 테크노벨. 여러분 판교에 가면은 지금 판교에 IT가 있지만 주변에 아파트가 있듯이 이 지역에서도 약 3만 명이 거주하는 대규모의 신도시 개념으로 테크노밸리가 일자리가 생긴다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여러분 화면으로 한번 보세요. 이게 여러분들 장항 IC에서 여기가 이산포 IC까지예요. 요 사이까지에 약 110만 평이 되는데 킨텍스 제2전시장, 그 다음에 일산 테크노밸리, 그 다음에 여러분 K-팝, 국내 최대 규모의 K-팝 라이, 이거 CJ에서 만들죠. 경기 방송영상센터, 그 다음에 보상이 지금 현재 들어가고 있는 장항 공공주택지구, 여기가 110만 평이에요. 제2의 판교가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지금 얘기하는 고양시가 가격이 올라가는 게 교통편만 뿐이 아니다라는 걸 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기 면적들이 나와 있는데 연도까지 나와 있는 것처럼 2024년, 2025년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이 내용을 우리 총남에 있는 자료, 도대체 3,500건이 있던 총남에 어떤 내용이나 이게 창릉 신도시예요. 이런 설명이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또 어디냐? 장항 공공주택지구에 이런 설명이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와 있다? 지금 얘기한 일산 테크노밸리.
자, 2021년 2월 22일 날 감정평가법인 선정 공고가 돼서 여기 일산 테크노밸리 24만 평에도 지금 조만간에 보상하면서 2025년도 되면 제2의 판교하고 똑같은 그런 모습을 여러분한테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도 여러분들 어느 쪽을 쳐다보실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방송 영상 콘텐츠 밸리 이것과 들어가게 되는데 이건 3월 달에 협의 보상이 지금 개시가 되기 시작을 했어요. 110만 평이 2025년도 정도 되면 이제 건물이 보이면서 가시적으로 전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보셔라. 그런데 자, 마지막으로 설명드린 건 대공 역세권이에요. 여기는 쓰리고로 많았죠. 왜 그런가? 전문가분들하고 저 생각하고는 다릅니다. 대공 역세권 개발하면 여기에 땅을 샀어요. 그러면 땅 사면은 경기도시개발공사 아니면 고양도시개발공사에 여러분 땅 한 평 줍니까? 돈 몇 푼 주고 나가라 이거예요. 그런데도 트리플 역세권 도대체 뭘 볼 거예요? 그러면 차라리 이 주변에 가는 여기가 대장동이에요. 여기가 대장동은 제척지구예요. 여길 들어가는 게 낫죠. 그런데 우리는 이걸 어떻게 되냐? 여기 보는 것처럼 2019년 7월 달에 이미 철도시설관리공단에서 참여를 포기했어요.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된다? 지금 고양도시개발공사, 경기도시개발 제일 먼저 두 군데에서 작업을 한다 하더라도 그린벨트 해제가 먼저가 돼야 돼요. 그런데 고양시나 이런 데에서는 창릉 신도시 있죠. 그 다음에 장항지구 있죠. 이게 후순위로 밀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자 남양주의 양정지구 보셨죠? 10년 걸립니다. 그러면은 지금 얘기한 전문가분들 얘기하신 대로 지금 들어갈 거예요. 우리는 그거 그분들한테 맡겨놓고 우리는 장항으로 가자 이거예요. 알겠죠? 그런 내용. 그래서 여기에 있는 여러분 총남 자료를 항상 참고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거 총남에 있죠? 교회선 자료에 있는 거 대공역 말고 이쪽에 대장동 주변. 대장동은 제척지구니까 차라리 거기를 들어가자. 그 대신 이건 기한은 어떻게 되느냐? 10년을 넘게를 보고 여기를 들어갈 생각을 하자라고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이건 여러분들 자료로 들어가 있는 추진 중인 철도 노선이고 그 다음에 요 자료를 갖다 올릴까 말까 했는데 일단은 검색어는 쳐보세요. 제3자가 쳐봐도 나머지 자료를 못 받으니까 김포 관상간 도로인데 보통 여러분들 얘기해요. 교수님 그건 맨 땅의 헤딩입니다. 라고 하는데 맨 땅의 헤딩이라는 건 도로가 없는데 새로운 도로가 나오면서 축이 변경되죠. 이게 김포 관상간 도로예요. 한번 여러분들 검색을 하세요. 그 대신 여러분 오프라인 모임에서 나오시면은 오프라인 모임에서는 이걸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 지금 얘기한 대로 이 자료나 이런 것은 회원 여러분들을 보호해야 될 의미가 저한테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설명을 드렸어요. 자, 그 수요일 날,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우리 땅꾼대학 회원 여러분들 시간 나실 때는 나하고 맞는 주제가 어차피 수도권하고 대한민국 전체의 중요한 지역을 갖다 강의하는데 만약에 세종시 강의한다 그러면은 내가 맞는 지역이다 그러면 그때 꼭 어디서든 참석을 하시고 참석 신청자가 많으면 2주 3주를 갖다 연이어서 하니까는 여러분들 꼭 잊지 마시고 오프라인 모임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자, 함께 부자 됩시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